Green 18! Green 19! 핫!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전 영상에 이어서 4강전 컨퍼런스 챔피언십의 다른 쪽 게임이죠. 디트로이트 라이언스와 샌프란시스코 49ers의 게임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경기 시작하고 라이언스는 자신들의 그 올해 엄청난 돌풍이 정말 허언이 아님을 증명하듯 올해 NFC에서 명실상부 최강의 팀이었던 49ers를 몰아붙이게 돼요. 올 시즌 49ers 수비의 그 우수한 스탯 대비 게임을 직접 보고 분석해야지만 알 수 있는 러닝 수비의 약점을 정말 집요하게 노렸는데, 특히나 외곽으로의 러닝의 약점을 몇 번 노출했었는데 이 점을 제대로 공략했습니다. 바깥의 리시버가 좋은 블로킹으로 각을 잡은 채로 일선 엣지 러셔를 블로킹하고 오라인맨이 그 밖으로 돌아나가 전진 블로킹을 하는 크랙토스라는 플레이가 정말 제대로 먹혀들면서 49ers의 수비가 그야말로 엄청나게 몰아붙임을 당했어요. 크랙토스는 물론이고 다른 플레이도 계속 손쉽게 성공을 거두면서 라이언스는 49ers를 전반 종료 시점에 24대7까지 몰아붙이게 되는데, 3쿼터에 들어서서 포스트다운에 킥을 하는 대신에 고포웨이스를 하고는 실패를 하고, 이어서 49ers의 브랜디 나이육의 정말 상대 헬멧을 맞고 튕겨나온 공을 잡는 엄청난 집중력의 플레이가 나오면서 순식간에 24대17로 따라붙은 49ers는 이후 라이언스의 공격권에서 러닝하던 자미르 깁스에게 펌블을 유도하고는 그 뒤에 또 바로 터치다운을 만들면서 게임을 순식간에 24대24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포스트다운 고포의 실패가 3쿼터 7분 5초, 이 당시 점수가 24대10이었고 세 번째 터치다운이 3분 2초 정도에 일어났으니까 불과 4분도 안 되는 시간에 49ers가 14점을 때려박으면서 디트로이트 라이언스는 그 충격을 결국 회복하지 못하고 기어코 역전을 내주면서 결국 34대31로 패배를 하게 되었어요. 야, NFL은 기세라는 것이 정말 실존하는구나 라는 걸 분명히 느낄 수 있는 경기였고, 일단은 패배팀인 라이언스 쪽부터 한번 봅시다. 많은 사람들이 포스트다운에서의 고포의 시도를 게임 패배에 대한 가장 큰 원인으로 뽑을 겁니다. 두 번의 핵심적인 포스트다운 상황이 나왔는데 3쿼터 7분 5초 24대10의 상황에서 포스&3인데 패스를 시도했다 실패했고, 4쿼터 7분 38초에 24대27로 지고 있는 상황인데 마찬가지로 포스&3인데 패스를 시도했다 실패하면서 게임을 그것 때문에 진 게 아니냐라는 말이 많긴 합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경기의 굉장히 핵심적인 상황이 두 순간이었을 뿐만이 아니라 상대의 대추격을 시작하는 시발점이기도 했고, 상대가 잠깐 앞서 나간 걸 따라잡는 그 희망을 좀 끊어내는 그러한 순간이기도 했고, 무엇보다 두 상황 다 필드골을 했다면 45야드, 47야드일 정도로 100% 성공은 아니다만 그래도 충분히 성공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의사결정이 라이언스의 뭐랄까 가장 실패는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선 라이언스는 올해 팀의 정체성은 포기하지 않는 것, 지지 않는 의사결정 vs 이기기 위한 의사결정사에서는 언제나 이기기 위한 의사결정으로 정말 그런 말로 빠꾸 없이 들어가는 거였어요. 이러한 의사결정이 팀 내 선수들의 동기부여를 극단으로 올렸다는 점은 정규 시즌 내내 여러 경기 후 인터뷰에서도 나왔고, 실제로 정규 시즌의 수많은 게임들이 이러한 의사결정 하에서 승리를 거두게 만들어줬습니다. 포스트 시즌에 왔다고 정규 시즌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버리고 새로운 공식으로 접근을 하는 것은 NFL에서 대부분 승리로 이뤄지지 못합니다. 대학리 축구의 전설 중 하나인 데럴 로열 코치가 했던 명대사인데요. 너를 이 파티에 데리고 왔던 사람과 춤을 춰야 한다가 참 이 말을 잘 반영을 해줍니다. 그 무대에 있기까지 해준 선수, 코치, 전술,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자신들의 한계가 어디까지일지 밀고 나가는 것이 미식축구에서 승리에 대한 왕도 중 하나로 여겨지기 때문에 오히려 라이언스는 자신들이 선택한 길에서 그 완성도를 닦아내지 못했던 거를 패배로 생각하지 않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즉 포스트다운 시도보다는 포스트다운 상황을 비롯해 경기 중에 몇 번이나 나왔던 패스 드롭이라든가 4쿼터 마지막 공격에서 런닝을 섞어 넣으면서 타임아웃을 소진했다던가 이런 걸 패배의 더 주요 포인트로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도 통계적으로 봐도 올 시즌 포스&3, 즉 아까 말씀하신 두 번의 상황과 똑같은 상황에서
성공률은 25번의 시도 중 20번의 성공률 정도로 정말 엄청난 성공률을 자랑했고요. 올해 40에서 49야드의 키커는 한 번 시도해서 한 번 성공을 했지만 커리어 통산 77% 정도에 그친다는 걸 생각해 봤을 때 라이온스의 의사결정이 단순히 정체성을 지키는 것을 넘어서서 어느 정도 그 결정을 하는데 추진할 만한 백테이터도 분명히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의사결정 자체를 의문시한다기보다는 의사결정을 이행해 나가면서 완성도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에 좀 더 힘을 실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도 언더독 라이언스의 스토리에 대해 깊이 공감을 하기 때문에 그래도 한 번만 좀 차지하는 그 팬으로서의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뭐 여기까지로 라이언스의 여행은 끝이 났네요. 반면에 이제 승리팀인 49ers를 봅시다. 49ers의 이번 승리는 그 감회가 정말 남다를 거예요. 최근 5, 6년간 스타 군단으로 무장한 49ers의 승리에 대한 공식은 꽤나 분명했습니다. 바로 압살입니다. 이 스타 군단이 부상이었고 제 컨디션일 때 거의 그 누구도 49ers의 상대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고 대부분의 팀들과의 대결에서 굉장히 초반부터 상대를 찍어 누르면서 승리를 거두는 팀이었는데 하지만 그만큼이나 단점도 좀 어느 정도 있었어요. 상대도 만만치 않은 초강팀이라서 혹은 무대가 너무 커져서 어떤 이유로 간에 뜻대로 게임이 풀리지 않을 때의 승률이 참 좋지 않았습니다. 4쿼터에 들어설 때 뒤쳐지고 있는 상황에서 뭐 충격적인 스탯도 있고 실제로 기억을 돌이켜보아도 49ers가 그 엄청난 스타 군단과 명감독이 있음에도 기깔난 역전승을 한다든가 어렵게 엄청난 극장골을 통해서 이 꾸역승을 만들어낸 기억은 잘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올해 플레이오프에서 그걸 해내고 있어요. 수비 쪽에서는 상대의 러싱이 막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다 보니 예전부터 러닝 수비 능력은 준수하다는 깁슨 시니어를 2선 수비에서 아래 라인베커 진영으로 내리면서 중앙 지역의 러싱 수비를 강화하고 동시에 팀의 에이스인 프레디 워너가 양 끝으로 더 빠르게 뛰어갈 수 있도록 자유도를 주면서 상대의 러싱의 의지를 좀 꺾어버렸고요. 동시에 이렇게 되면서 패스상에서 다소 약세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상대의 에이스이자 이번 경기 서드다운에만 6번의 패스에 65야드를 전진하면서 해결사 역할을 해줬던 아몬라 세인트브라운에게 마크맨을 더욱더 부추기면서 후반 특히나 3쿼터에 완전히 지워버렸습니다. 전반에 7캐치에 73야드였는데 후반에는 단 5캐치에 단 14야드에 그쳤거든요. 공격 쪽에서는 브랜든 아이어가 정말 말도 안 되는 패스 캐치가 게임에 대한 뭐랄까 기세와 모멘텀을 완전히 바꿔버렸고 디보 세멀, 크리스찬 맥캐프리 듀오는 왜 이 듀오가 리그에서 제일 가는 무기 듀오 중 하나인지 보여주었습니다. 공을 잡고 난 뒤에 일어나는 폭발적인 플레이는 49ers의 볼 배급이 리스크가 높은 전방보다는 후방에서 시작되어도 가능하도록 만들어주는데요. 이번 경기에서도 후방에서의 즉 캐치의 전진을 기대하는 플레이와 이를 의식해서 수비가 내려오면 그 뒤를 노리는 플레이를 아주 적절히 섞으면서 역전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말하면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선수가 있죠. 바로 쿼터백인 브락 퍼디입니다. 그 누구보다 빛났다고 생각이 드는데 카이 셰넌의 49ers의 가장 큰 약점은 4쿼터 역전 혹은 뒷심을 보이지 못했다는 건데 이거를 완벽히 보완해주는 모습을 두 경기 연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패커스와의 플레이오프 경기에서도 49ers가 전체적으로 브락 퍼디 자신도 포함이지만 전체적으로 정신을 못 차리고 지지부진하던 와중에 정말 승부가 달린 가장 그 화력이 필요한 마지막 공격권에서의 환상적인 공격을 진두지휘하면서 승리를 거둔 게 브락 퍼디이기도 하고 이번 게임에서도 비슷했어요. 전반 끝나고 조지 키틀이 다가가서 야 괜찮아 그대로 하면 돼 라는 말에 당연하지라는 말로 응답을 하고는 후반전에 18번의 패스 시도 중에 15번을 성공하며 83%의 115야드를 전진하고 1터치다운에 거기다 무엇보다 52야드의 러싱야드를 기록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리그 최고의 작전 수립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카이 셰너인이 찾던 마지막 피스는 자신이 짜놓은 작전을 기가 막히게 수행할 뿐만 아니라 이 작전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시 이를 개인의 역량으로 상쇄할 수 있는 이러한 선수였는데요. 이렇게 상쇄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기동력을 가진 쿼터백의 존재였고 이거를 구하기 위해 사실 드래프트에서 굉장히 높은 순위의 쿼터백을 뽑기도 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드래프트 최하픽인 그야말로 리그에 그 누구조차 관심이 없던 브락 퍼디가 이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3번의 러싱야드 모두 스크램블링 즉
작전이 펼쳐지는 걸 보다가 여기 뭔가 각이 좀 틀어졌는데? 라는 생각이 나와서 브락 퍼디가 임기응변으로 러닝을 했던 경우인데요. 그 타이밍과 의사결정 그리고 수행까지 흠잡을 것 하나 없이 브락 퍼디의 보조무기로서 야, 이거 러싱도 생각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느낌이 들 정도의 강력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히나 경기 이후 닉 보사와 함께 승리를 만끽하며 야, 너는 어떻게 이렇게 잘하는 거야? 너가 이렇게 잘할 줄 알았어? 뭐 너에 대한 확신을 어떻게 그렇게 갖고 있었던 거야? 나는 2번 픽인데도 나에 대한 확신이 한 번씩 흔들리는데 라는 말에 난 아직도 내가 갖고 있는 걸 다 못 보여줬어 라는 정말 폭풍간지의 말을 하면서 기대를 더욱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디트로이트 라이언스의 돌풍은 마치게 되었고 뭐 라이언스 팬들 입장에서 그나마 다행인 거는 라이언스의 공격 코치이자 올해 라이언스 돌풍의 가히 제1공신 중 하나인 벤 존스 공격 코치가 수많은 감동 러브콜을 뿌리치고 디트로이트에서 마치지 못한 일이 있다 라는 말과 함께 잔류를 했다는 건데요. 사자군단은 아쉽지만 그나마 조금은 다행스러운 마음으로 내년을 기다리게 될 것 같고 49ers 경고 19년 이후 정말 5년 만에 슈퍼볼 진출입니다. 당시 진출을 했었을 때도 상대팀은 패트릭 마홈즈가 이끄는 캔자스 칩스였는데 지금의 팀의 주축들인 뭐 디보 세뮤엘이나 조지 키틀, 프레드 워너, 드레이 그린로, 닉 보사들은 당시 1에서 3년차 굉장히 어린 선수들로 슈퍼볼을 쓸쓸히 퇴장을 했고 기필코 이 자리에 다시 올 것이고 오게 되면 승리를 하겠다고 이를 가는 모습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바야흐로 5년 만에 그 기회가 다시 주어졌어요. 그리고 이러한 정말 리그에서 각 포지션을 내놓으라는 탑3 안에 들만한 선수들을 이끄는 그 엄청난 스타군들을 이끄는 현장 지휘관 미스터 이렐레번트 브락 퍼디가 도전이 어디까지 될지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